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이 판을 흔들었다. 수도권에서 뒤집으려면 몇 표가 필요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호남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승부는 말 그대로 초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의 누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호남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청래 후보가 남아있는 서울과 경기에서 과연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김민석 후보를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광주 전남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김민석 후보는 57.04%를 얻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31.84%, 송영길 후보는 11.22%였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무려 25%포인트 이상 앞선 겁니다. 전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 58.39%, 정청래 후보 34%, 송영길 후보 7.61%였습니다. 결국 광주, 전남과 전북을 모두 합친 호남 전체 결과는 김민석 후보 57.54%, 정청래 후보 32.65%, 송영길 후보 9.81%였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24.89%포인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한방이 호남에서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남 경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호남 이전 누적 득표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95,821표, 정청래 후보가 92,735표였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겨우 3,086표였습니다. 득표율로 보면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 44.53%, 불과 1.4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13만 9,307표, 정청래 후보가 7만 9,033표를 얻었습니다. 호남에서만 두 사람의 표 차이가 6만 274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득표는 김민석 후보 23만 5,128표, 정청래 후보 17만 1,768표, 송영길 후보 4만 3,464표가 됐습니다. 득표율로 보면 김민석 후보 52.21%, 정청래 후보 38.14%, 송영길 후보 9.6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63,360표입니다. 현재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앞서 있는 표입니다. 호남 이전에는 3,086표 차이였는데 호남 이후에는 63,360표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한 번의 지역 경선 결과로 표 차이가 20배 이상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서울과 경기로 이동합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1순위 누적표에서 김민석 후보를 다시 추월하려면 서울과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보다 최소 63,360표를 더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권 투표율이 중요해집니다.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 규모를 약 58만 명 정도로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종 투표율이 50% 정도라면 약 29만 명이 투표합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63,360표를 더 얻으려면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약 21.8%포인트 정도 필요합니다. 즉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보다 약 22%포인트 가까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수도권 투표율이 55%까지 올라간다면 약 31만 9천 명 정도가 투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격차는 약 19.9%포인트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투표율이 60%까지 올라간다면 약 34만 8천 명이 투표하게 되고 필요한 격차는 약 18.2%포인트입니다. 결국 수도권 투표율이 50%에서 60%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본다면 정청래 후보는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를 대략 18에서 22%포인트 정도 앞서야 권리당원 누적 1순위 표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숫자는 약 20%포인트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김민석 후보를 약 20%포인트 이상 앞설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약 29만 명이 투표하고 송영길 후보가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약 10%를 득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 후보가 50%, 김민석 후보가 40%, 송영길 후보가 10%를 얻는다면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10%포인트를 이긴 겁니다. 상당히 큰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표 차이는 약 2만 9천 표입니다. 현재 6만 3,360표 차이를 절반도 줄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는 김민석 후보가 여전히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 55%, 김민석 후보 35%, 송영길 후보 10%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20%포인트 차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약 5만 8천 표를 정청래 후보가 더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존 6만 3,360표 차이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합니다. 거의 따라잡지만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정청래 후보 약 56%, 김민석 후보 약 34%, 송영길 후보 약 10%,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차이는 22%포인트입니다. 약 29만 명이 투표한다면 표 차이는 약 6만 3,800표가 됩니다. 현재 차이인 6만 3,360표를 아주 조금 넘어섭니다. 드디어 권리당원 1순위 누적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 경기 결과가 발표될 때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느냐보다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가 몇 %포인트냐를 보셔야 합니다. 10%포인트 정도라면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승리해도 누적 격차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15%포인트라면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20%포인트라면 마지막까지 승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포인트 이상이라면 권리당원 단순 누적표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권리당원 1순위 표만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도 반영됩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가 30%라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를 완전히 추월하지 못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선다면 최종 결과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 버텨내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큰 차이로 밀리지 않는다면 오늘 호남에서 확보한 격차가 상당히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선호투표제입니다. 만약 최종 1순위 투표를 합산했는데 어느 후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남은 두 후보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두 번째 선택으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중 누구를 더 많이 선택했느냐도 막판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단순히 현재 득표율만 보고 끝났다 혹은 뒤집혔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호남 결과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호남 이전까지만 해도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차이는 단 3086표였습니다. 거의 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지나면서 김민석 후보는 누적 과반인 52.21%까지 올라섰고 정청래 후보와의 표 차이는 63,360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수도권 승리가 아닙니다. 압승에 가까운 결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김민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서울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청래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의 대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과 경기 결과가 나올 때 제가 가장 먼저 볼 숫자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몇 %포인트 앞서는가. 둘째, 그 차이가 20%포인트를 넘는가. 셋째, 서울 경기가 끝난 뒤 김민석 후보의 63,360표 우위가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오늘 호남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이 남아있고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투표라는 마지막 변수까지 남아있습니다. 현재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분명 김민석 후보가 한 발 크게 앞서 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에게도 마지막 승부처는 남아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이곳에서 정청래 후보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마 이것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종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이전의 차이는 3,086표, 호남 이후의 차이는 63,360표, 그리고 수도권에서 필요한 격차는 대략 20%포인트. 이 세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발표될 서울 경기 결과를 보실 때 이번 전당대회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훨씬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